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명 깊게 유튜브로 보았던 영화가 제인 에어입니다. 영어 대사로 영어가 되어 있고 한글 자막이 달렸는데 번역은 뭐 어떻게 AI로 했는지는 몰라도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어 대사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막이요, 한글 자막이요. 처음 장면은 마차가 여러 사람을 태우고 길을 가는 장면, 그리고 그 어린 제인 에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10살쯤 되었을까요? 예. 제 손자가 지금 10살인 것 같네요. 초등학교 3학년. 예. 큰 손자가. 제인 에어가 지금 고아원, 보육원 같은 곳에 이제 내리는데, 아마 제인 에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제인 에어의 어떤 친척이나 누가 이게 마차 싹스를 미리 주고 제인 에어를 혼자 태워서 이 보육원으로 보낸 것 같아요. 보육원에 저녁쯤 도착했는데 제인 에어가 큰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차가 지금으로 택시 같은 거겠죠. 택시나 뭐 이런 거, 버스 같은 거, 버스 같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차. 그래서 제인 에어가 밤에 그 보육원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와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인 에어 10살짜리가 그 큰 가방을 들고 보육원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좀 이 보육원의 선생들이 좀 아이들을 뭐랄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 같은 걸 해요. 그 제인 에어의 머리가 길다고 해서 그 남자 원장인지 뭐 원장 같아요. 남자 원장이 그냥 친구들 있는 데서 그냥 제인 에어는 싫다고 우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 붙들게 해가지고 강제로 제인 에어의 그 길게 말아 올린 뒷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뭔가 이게 지금 폐결핵인지 뭐 몰라도 계속 콜록콜록 기침하는 한 여자애와, 그곳이 아마 여자애들만 수용하는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경이 영국 같았는데, 영국의 어느 지방 같았는데, 콜록콜록 모르겠어요. 폐결핵 증세 같아 보이는데, 그 여자애하고 또 이 제인 에어를 유독 좀 이렇게 차별을 하고 좀 학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이 아픈 콜록콜록 하는 그 아픈 여자애와 제인 에어가 침대도 옆자리에 쓰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여자애가 죽지요. 그
침을 콜록콜록 했던 여자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제인 에어가 한 10년쯤 지나서 모르겠 한 20살쯤 되었을까요? 제인 에어가 어떤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지만 또 하녀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지만 그 아픔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부인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질환이 있는 그 아내를, 주인의 아내를 그거 이렇게 분리시키다시피 해서 그런 집안이었고, 어쨌든 그 주인 남자가 그 정신질환이 있는 그 부인 아내를 따뜻하게 케어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못하고 좀 이게 방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정신질환이 든 아내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주인 남자도 힘들었겠죠. 아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어린 딸인데 모르겠어요. 한 7살 정도 되었을까요? 7, 8살? 여자의 가정교사로 제인 에어가 이제 들어간 거죠. 약 20살짜리 제인 에어가 약 7, 8살 여자의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부유한 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 남자 보면은 이렇게 좀 밖으로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밖으로 가정이 이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들어오고 며칠이라든가 며칠 만에 또는 뭐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와도 온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인 에어를 보고 이 주인 남자가 좀 제인 에어가 좀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어쨌든 그 보육원에서 나름대로 신앙교육도 받고 기본 소양을 조금씩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어학도 배우고. 그래서 주인 남자가 제인의 어떤 그 차분한 성품이랄까 이런 단정함고 이런 걸 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인가 잠을 자는데, 응접실인가요? 서재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응접실인지 잠을 자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근데 제인 에어가 이렇게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제인 에어는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주인 남자 방에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그 거실 같은 곳에 혼자 자고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튼 같은 게 이런 게. 그래가지고 주인 남자를 깨우면서 이제 그걸 둘이 끄죠.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 남편 주인 남자에게 나름대로 좋지 않은 감정이랄까 어떤 원한 같은 걸 가진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내, 주인 남자의 아내가 불을 질렀지 않았나. 좀 그래서 이제 불을 둘이 끄고 주인 남자가 그걸 내 집에 그 여자
하인, 남자 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제인에게 함구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인에어가 그 주인 남자의 생명 은인이 된 거잖아요. 더욱 이제 주인 남자가 제인 에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정말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내, 그 여자의 친정 오빠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친정 오빠와 그 주인 남자와 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친정 오빠가 어떤 연고로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도 해서 이제 제인 에어와 주인 남자가 다른 사람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친정 오빠,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내의 친정 오빠를 이제 밤에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주인 남자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인 에어와 주인 남자가 더욱더 이제 좀 어떤 말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죠. 주인 남자가. 제인 에어는 그 주인 남자가 결혼했다는 것을 기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주인 남자가 설명도 안 했어요.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리되어 있는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제인 에어에게. 제인 에어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서약을 이제 남자는 했고, 제인 에어가 결혼 서약을 좀 할 찰나에 그 주인 남자의 그 아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내의 친정 오빠가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인정 못합니다.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인 에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그 결혼이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 남자는 제인 에어를 그래도 우리 같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인 에어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인 남자가는 제인 에어를 설득하지만 이미 당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제인 에어가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 에어가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 같은 거죠. 여러 사람이 타는 마차 타고 가다가 무작정 어디서 내린 거예요. 또 그것을 헤매다가 이제 식사도 못하고 지치고 해서 어디에 들판인가 어디에 그냥 언덕 이런 데 아래 쓰러져 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목회자랄까요? 교회 목회자인지 그 목회자 가정, 목회자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목사라고 해야 할까요? 목회자와 그 누이들이 둘이 있어요. 가다가 그 제인 에어, 죽어가는 제인 에어, 쓰러져 죽어가는 제인 에어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정성 간호를 해서
제네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남자, 그 목사랄까요? 아직 미혼인 그 남자가 제네어에게 일감을 줘요. 왜냐면 그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그 교실,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될까요?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될까요? 아이들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남자, 미혼인 목회자랄까요? 하여튼 그 사람이 제인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제인에는 이제 사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결혼식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또 그 남자도 생각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혼인 그 목사가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이런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니어에게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목사인지 목회자인지 하여튼 그 남자, 미혼인 남자가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좀 뭐랄까 치우쳐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설교하지 않고 가정의 그 따뜻함, 가족의 이 소중함, 신앙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 이게 말씀의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의 요약 핵심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 아직 미혼인 그 목사,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이 인간 사랑, 가족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회도 나라도 화목하고 행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인애가 아주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미혼 목사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합신교단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목회자, 어떤 전도자인지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에게, 그 미혼 남자에게 제 애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해요. 저는 혹시 이 작가, 제인 에어를 썼던 그 작가가, 제가 지금 그 작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샬롯 브론테인가요? 하여튼 작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었는지, 저는 굉장히 거기서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뭐 봉사를 다니다 하면서, 또 밖에서는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고 훌륭한 권사처럼 보이고 장로처럼 보이고 집사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 가정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인 에어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확신이 쓴 거예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결혼을 하려다 말았던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성처럼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집이 다 불에 타가지고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불에 타서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이 그냥 망연자실, 너무나 놀라고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멍하니 서 있죠. 그때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주위에 살았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주인이 그 소식을 들려주시죠.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아내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집에. 그 아내 또 이제 그래서 떨어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남자가 밑에서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는데, 그 불에 탄 그 나무가 떨어지면서 그 눈을 맞았어요. 양쪽 눈. 그 남자가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명하게 된 것이죠.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잃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제인 에어가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남자가 두 눈을 잃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길렀던 그 개 함께 쓸쓸하게 이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집이 있어요. 이제 사는 집이 아직도 이제 나름대로 그 재산은 그 남자에게 많이 있었는지 그 사는 집 배경도 괜찮아요.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인기척이 드니 거기 누구 없냐고 제인 에어가 다가와서 저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자기가 제인 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인 에어가 그 남자 벤치 옆에, 그 남자 옆에 이렇게 기대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제 자기가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제인의 사랑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포기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인에게
아, 결혼했느냐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남자를 떠나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인이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제인이 당신은 아름다운 여성인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도 물어보죠. 결혼했냐고.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가 그 남자에게 기대면서 나는 당신 곁에 이제 같이 있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 된 것이죠. 그 남자, 양 두 눈이 멀었지만 그 남자와 제네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보통 여자 같으면 그렇게 두 눈이 먼 여자, 눈이 먼 남자, 곁에서 아마 그걸 알았다면 떠나가기가 쉽지만 이해타산, 계산 이런 걸 하는 여자였다면 제인에는 그 남자 곁을 떠났겠죠. 그 제인에는 그 남자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남자가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네는 그 남자 옆에 있고 싶어 한 것이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또 그 남자 또한 그 정말 제이네가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아내라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제이네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네, 참 좋았어요. 네. 자,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녁 산책 중인데 지금 10시 반쯤 됐네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오늘이 8월 17일 토요일 저녁 10시 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